안녕하세요.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하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. 제가 집안을 계속 정리하느라고 아직 이방저방 옮겨 다니면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TV룸의 한쪽 구석에서 촬영 중인데 혹시 비디오나 음향의 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좌파 민주당은 이 완전히 그 위선적인 착각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살아나가는 이런 부류들이 돼서 국경을 활짝 열어 제껴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의롭고 올바른 일인 것처럼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 대학 내에 많습니다. 학생이고 교수들이고.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에 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이건 무척 싫어하고 금방 쫓아내죠. 불과 2년 전에 제가 사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사즈 비냐드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휴양지 겸 케네디 별장, 오바마도 이제 거기서 퇴역 이후에 그 별장을 샀습니다. 그리고 뭐 주커버그라든가 이런 그 좌파들이 많은 그 별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불법 이민자들, 불법 입국자들을 그 플로리다에서 비행기에서 태워가지고 디산티스 주지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단 하루도 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고 도착하는 즉시에 다 쫓아보냈어요. 보스턴 쪽으로. 자, 이렇습니다. 그리고 Defund the Police라고 인종차별하는 경찰은 완전히 망해야 된다면서 전 미국에서 이 Defund the Police의 구호를 외치면서 뒤에서 선동질을 하는 그 좌파의 리더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은 경찰력이 매우 강화돼 있고 경찰 예산이 잘 확보돼서 움직이는 치안이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17년 초부터 러시아 간첩이라고 탄핵한다고 계속 그 여론몰이를 하다가 이제 이것도 실패를 했죠. 그리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국가를 전복해서 그 반란을 꾀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콜로라도주하고 메인주에서는 임의로 2024년 올 대선 그 후보 명단에서 이름을 빼버렸다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처리와 시정 명령을 받았죠. 그러니까 하는 족족 이 좌파들은 뇌 구조가 진실과 사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저 자기네들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있는 perception,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런 그 부류라는 것을 거듭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조지아주에서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완전 그 골수 좌파 여성 검사인 흑인 여성인데 페니 윌리스라는 여성이 자기의 그 보이프렌드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를 트럼프 조사하는 특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트럼프 조사 활동비라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뭐 미국 전국 방방곡곡 그러니까 트럼프를 뭐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해외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국가 예산으로 호텔비하고 식사를 즐기면서 이 내연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다니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만 해고를 하고 이 페니 윌리스 검사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. 이유는 이 검사를 위해서 그 overseas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판사, 결정권을 가진 판사가 이 페니 윌리스라는 여성이 다른 곳에서 검사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일하던 그 자기 밑에 있었던 친구가 지금 자기 위에 판사로 돼 있는 거예요. 백인 남성인데 완전 좌파 트럼프를 죽도록 싫어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. 자, 트럼프 음해 작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는 족족이 좌파들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를 하니까 이제 믿을 거라고는 완전 골수 좌파들이 장악한 뉴욕주 검찰과 뉴욕주 사법부를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십수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을 그 담보로 해서 대출을
신청해 받은 것이 이것이 그 불법이고 그 경제 범죄라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서 뭐 벌금을 때린 게 뭐 1,000불, 2,000불이 아니라 4억 5천만 불 이자까지 포함해서 달러로 4억 5천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거의 그 이 6천억 원, 그러니까 아마 한 5천, 한 7, 800억 원이니까 거의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벌금을 때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때려놓고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은 트럼프의 건물이나 이런 걸 다 압수하겠다고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 쓰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그 다급하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이 뉴욕의 이 부동산 압류라든가 4억 5천만 불을 때려서 방해하는 이것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자, 왜 그런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그 카드를 보내오셨어요. 벌써 그 올해는 좀 그 이스터가 일찍 와서 이렇게 이스터 카드를 보내오셨는데, 그 안에 이렇게 박사님 언제나 정확하고 정의로우신 그 해설 감사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애국심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호놀룰루에서 안에다가 그 수표를 동봉을 해서 후원을 해 오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인 액수와 횟수를 정하셔서 구독료를 납부해 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잉크 마이클 심 TV 구독자들에게 큰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고 있는 세이브 텍스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남가주의 부동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. 칼레브 김이라고 많은 애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왜 미 민주당이 뉴욕의 골수좌파 검찰청장인 레티샤 제임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물을 압류하는 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걸로 보느냐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그 전문가들이 보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타워 같은 건물은 겉으로 서류상에는 트럼프 대통령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뒤에 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있어요.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억 달러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십억에 달하는 이러한 건물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이 그 서류상으로는 오너지만 그 뒤에 엄청나게 얽히고 설킨 투자자들이 많죠.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은 많은 거액의 투자자와 여러 은행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지금 해서 기소를 한 거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함부로 손을 못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에퀴티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인데, 이 에퀴티라는 것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내가 집이나 어떤 건물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사서 대출금을 매달 착실하게 쭉 5년, 10년 갚아 나가고 있으면 그동안에 이제 건물이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살 때는 뭐 10억을 주고 샀는데 한 5년, 10년 가다 보니까 이 지금 가치는 30억이 된 거예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아직도 은행 대출을 갚고 있으니까 그 은행 대출 원금 못 갚은 거를 뺀 나머지 현재 시가에서 그 나머지 대출금 빼고 남은 건 다 내 돈이잖아요. 이것을 에퀴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일반 집인 경우에는 이제 에퀴리가 커도 그냥 뭐 이사를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사는 경우가 많죠. 가치가 올랐어도. 그러나 상용 건물은 에퀴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절대로 그 에퀴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에퀴리를 뽑는 거죠.
거기서 뽑아서 이것을 다른 데 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, 상용 건물에는 에퀴리가 조금 있으면 절대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. 상용 건물에서 생기는 에퀴리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맥시멈으로 활용하느냐가 그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거고,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번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타워가 그 액수가 있어도 그 에퀴리는 이미 뽑아서 다른 데 재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압류를 한다고 해도 껍데기만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그게 두 번째고,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CNN에서 이 좌파 언론인들과 무슨 선거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인데, 뭐냐, 한마디로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게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프랭크 런츠라는 사람입니다. 공화당의 그 기득권층 공화당,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공화당에서는 그 매우 이름이 있는 선거 전략가 겸 컨설턴트입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완전 라이노 중에 라이노고,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CNN에서 이 프랭크 런츠를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 좌담회를 벌이고 있는 건데,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 이 앵커하고 패널들이 물으니까 이 프랭크 런츠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. 뭐냐? 만약에 뉴욕 검찰과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물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당이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는 거랑 똑같아.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게 뭐 다른 많은 그 이 민주당에 지금 깨어나고 있는 전략가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기네들의 원래 계획은 트럼프를 아주 나쁜 인간을 만들어서 기소를 형사 민사 사건으로 줄줄이 해대면은 포기를 하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, 기소를 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올라가고 그 정치 기부금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. 4억 5천만 불. 이 엄청난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마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. 3월 25일 월요일인데, 오늘까지 이 예치금을 그 예치를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과연 이 예치금을 예치를 할 수 있을지, 뭐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산이 한 4빌리언 정도 된다고 해요. 40억 달러 정도니까 이제 엄청나죠. 하지만 현찰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거 항상 투자를 하지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뉴욕의 이 좌파 사법부가 현찰로 예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예치금을 못하면 완전히 이제 압류에 들어가겠다는 건데,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좌파들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.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완전히 그 공경에 빠진 거죠. 그래서 물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예치금을 마련해서 예치를 할지, 아니면 마련하지 못하고 예치를 못할지, 또 예치를 못해도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항소가 안 되니까 이것을 뭐 대법원으로 가져갈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, 아무튼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압류를 해서 여기서 더 기소를 하고 더 그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좌파에서 전략을 세운 대로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, 라이노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 이 당선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좌파들의 전문가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